안녕하세요. 빠바라막도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뭐 어마무시하게 한두 달 전에 서울 아파트들 찍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금 내야죠. 마포, 성동, 뭐 똘똘한 한 채들 다시 종부세, 뭐 타겟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 오른 것에 대한 어떤 세금 63만 명 고지서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오른 수위를 보면 그냥 어마무시하죠. 마포에서 40억, 그리고 29억, 28억 5천만 원. 지금 11월 달 되면서 이제 살짝 이게 내림세로 내려와서 그렇지, 한 두 달 전에는 거의 그냥 방화범 수준이었습니다. 마포구는 서울 아파트의 모든 이 상위 거래를 찍는, 거의 불을 싸지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고, 한남아이츠 같은 경우는 뭐 성동구에 46억 4천, 40억, 36억 5천 등등 해가지고 신고가는 그냥 마포와 성동이 거의 비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집값 자체를 이제 펌프질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고가 찍었으니까 그에 걸맞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자체가 워낙에 이제 오른 파이가 컸기 때문에 종부세 인상을 안 했어도 아크롤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885만 원 납부를 해야 되고, 재산세까지 플러스 알파 하면 1572만 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에게는 그리 위협이 되는 액수가 아니죠. 1년 상간에 뭐 거의 한 3억에서 5억, 뭐 많이 오르면 한 10억 가까이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세 발의 피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그냥 배짱을 두둑히 그냥 튕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부분이 확실하게 샤프하게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이런 신고가들은 계속해서 그들만의 리그 자체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그쪽 사람들의 어떤 거래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치는, 그리고 엎어치고 매치는 그런 거래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보유세가 일단은 이 중심을 딱 잡아주게 된다면 이런 거래들도 이제 좀 뜸하게 되겠죠. 이런 거래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제 비강남권까지 영향을 줬으니까 물이 넘치면 흘러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그러니까 상점에 있는, 그러니까 상한가를 치는 아파트 가격들은 계속해서 주변에 누수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일명 이제 분수 효과라고 그러죠. 물이 튀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옆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집값 급등의 양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세 부분은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카드로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쯤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지금 이와 반대급부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화를 하겠다라는 또 말도 나왔습니다. 이건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서학개미들 굉장히 지금 황당한 어떤 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지금 코스피가 약간 지금 보합세입니다. 오늘 4,000피 찍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0.66%. 지난밤에 나스닥이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줬는데 코스피가 이것과 함께 동조하지 못하는 어떤 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서학개미들 차원에서는 코스피에 대한 어떤 믿음, 상당히 좀 많이 신뢰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 스탠스를 취해서 뭐 공격적으로 미국 쪽으로 계속 이제 자본을 빼내는 그런 어떤 중심축에 있었다 해도 말이 그 뭐 과언이 아니죠. 개인이 오늘 6천억 뺐습니다. 외국인이 1,400억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좀 유입이 적었다. 그래서 충분히 외국인이 요 개인에 빠져나가는 수위를 좀 넘어섰으면 4,000피 충분히 유지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지금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일단 이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22% 내고 있어요. 해외 주식 양도세. 이거 굉장히 세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한 1,000만 원 벌으면 220 나갑니다. 세죠? 근데 우리나라 보유세 어떤지 아십니까?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0.80이야.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집값이 40억 찍고 46억 찍고 있는데, 이거 들어왔을 때 이거 마포 프레스티지에 얼마였습니까? 20억 정도 했으면, 이게 20억이 오른 겁니다. 두 배가. 한남아이씨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아니, 주식 양도세 지금 22% 내고 있는데, 보유세는 꼴랑 지금 0.80이고, 지금 14개국 중에 10일입니다. 0.156%. 시가총액 대비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개미 눈꽃만큼 지금 보유세를 내고 있으니까, 그냥 배를 두들기는 거예요. 그냥. 보유세 오른다고? 집값이 더 올라. 10배 정도 더 오를걸? 여유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줄게.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세청이 발표한 이 주택 종부세 비율이 뭐 상한가는 뭐 3.2, 뭐 6%인데 요거는 거의 그냥 예외로 치고 이건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대부분 0.5, 0.6 많이 낸다고 하면. 근데 집값 상승률은 얼마다? 14.97, 15% 올랐어. 근데 보유세를 0.5를 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신현대 115억, 아이파크 삼성 98억, 현대 1, 2차 94억 이런 거래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쏟아지고 있는 거. 보유세 부분이 이렇게 지금 막아주질 못하고 있는데, 아니 양도세, 주식 양도세는 22% 걷는데 아파트 보유세는 0.15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115억, 200억 넘어가겠네 이러면. 확실한 카드로 나올 가능성 높아요 이게. 지금 이 현실화율을 69%로 딱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스페이스를 두는 거죠. 딱 숨을 딱 죽여놓은 다음에 보유세 카드를 충분히 딱 던질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포석이 깔린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보유세가 1% 정도 나오게 돼, 2% 정도 나와야 됩니다. 2%. 근데 1% 정도 나온다 치더라도 한남더일은 지금 뭐 8,729만 원, 보유세 1억 돌파에 가까운 대표 사례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매년 돌아오는 세금이 1억이야. 아무리 부자라도 세금을 매년 1억 이상씩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면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주택자로 집을 그래도 노른자에 다 그냥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뭐 4채, 5채, 6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채당 1억씩 내야 되면 5억씩, 6억씩 내야 되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현금 부자를 하더라도 보유세가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띵 맞는 겁니다. 지금 뭐 납세 담보 제공하면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까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주택자라도 뭐 50억짜리 갖고 있으면 이게 1주택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집 10채에 20채, 30채 갖고 있어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웬만한데. 뭐 종부세 1,000만 원 뭐 뚫었다 이랬다 해도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끔찍도 안 합니다. 집주인들. 절대로 집 안 내놓습니다. 왜? 앞으로 더 올라갈 그 길이 구만리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증가폭이 가장 이제 뭐 종부세가 뭐 가팔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값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전년 대비 21% 늘었고 전년보다 17.6% 증가한 추세입니다. 고지 얘기. 그럼 뭡니까 이게? 종부세가 이만큼 늘었다는 거.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죠. 무지막지하게 살벌하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커트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117억 찍고 있어요.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을 보면 최고가 보십시오. 115억, 98억. 그러니까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빌딩 값이지 이게 어떻게 아파트 값입니까? 그러니까 요런 이 상승세는 결국은 여타의 다른 비강남권이나 일반 평범한 아파트까지도 다 끌어올리는 이 쌍끌이어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커팅을 딱 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보유세 카드가 나와야지만 확실히 더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위로 갈 수가 있다. 자, 근데 웃긴 거는 요렇게 집값을 끌어올린 그 기저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시장이 그냥 뭐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움직인 그런 면도 있겠지만 부동산 불법 행위 보십시오. 의심거래가 2,696건이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움직인 불법 거래가 그만큼 이만큼의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이게 뭐 정확한 샘플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로 든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움직인 거래들이 많았다. 엊그제 나온 한국부동산은 청약홈의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이거 당첨되면 10억 넘어요. 시세 차익이. 근데 이거 6년 지났습니다. 분양된 지. 근데 무슨 입주로 나왔네? 왜? 불법 행위 적발됐어. 6년 지나서 이게 발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야.
보통 한 필터링 해볼 때 한 1, 2년 상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런 필터링을 계속 거치면 한 5, 6년 된 것들도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 의심거래 2,696건,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뭐 1,123건, 주택 이상거래 376건, 집거래 304건. 그냥 뭐 막 그냥 털면 그냥 먼지 나오듯이 그냥 무진장하게 튀어나올 겁니다. 국세청 역시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 자금 조달 계획, 편법 증여, 부동산 탈세 혐의. 30억 원 딱 기준점을 잡았는데 국토부하고 MOU 맺으면서 20억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확실하게 또 요 필터링을 또 더 거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20억 아파트들은 그냥 거의 엄청난 돋보기로 딱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그냥 어찌 보면 요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청량리역 롯데캐슬스카이 L65가 6년 전 분양했던 아파트인데 불법 행위가 지금 적발됐다는 얘기는 요런 필터링에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억 넘는 아파트는 아주 개박살이 날 가능성도 높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쳐다보면 뭐 안 나올 거 없잖아요. 가격 올리기 위해서 그냥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했었는데 경찰청은 지금 특별 단속을 내년 3월 15일까지 8대 불법 행위로 집값 띄우기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지금 촘촘하게 동서남북으로 지금 꽉 막혀 있고 상당 부분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잖아. 대부분 지금 뭐 부채 물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뭐 어마무시 그냥 집값을 띄운 건데. 그러니까 이거 막기 위해서 지금 뭐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두고 6억 원, 2억 원 줄여놓고 지금 스트레스 금리도 3%까지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상금리에 붙어버리면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전세대출 DSR도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줄도 막혀 있어. 그 전방위적으로 국세청, 국토부, 또 경찰청까지 그동안에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다 지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지. 또 시중은행의 자금 기준금리는 지금 동결 오늘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지금 6%를 넘어가고 있어요. 참 웃긴 일이죠. 중앙은행은 딱 금리를 잡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금리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이게 시중은행이 높이고 싶어서 높이는 게 아니라 환율 때문에 좀 굉장히 여러모로 압박감을 받고 있는 건데 이제 은행이 지금 이자 장사한다라는 비난을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변명하는 게 어느 정도 정당화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대외 여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미국 국채에 지금 단기물이 엄청난 수요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미국이 관세 때문에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30년까지 물고 가기 좀 불안하다. 그래서 단기 국채가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죠. 달러 급전.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자금 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달 비용 늘어나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달러 가치가 그냥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단기물 상대적 강세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뚝 떨어졌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장기물은 안 쳐다봅니다. 단기 국채 승부가 걸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급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달러 이 수요가 뭐 워낙에 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데이마켓에서는 1,465원인데 이거 이제 애프터마켓 밤 되면 1,470원으로 또 불쑥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굉장한 어떤 환율 변동성이 앞으로 주담대 금리는 확실하게 7%, 다음 달에는 분명히 7% 찍을 겁니다. 인뱅에서 지금 K뱅크만 지금 7.4% 정도 주담대 금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도 분명히 7% 금리대 나올 겁니다. 조달 비용 증가 때문에 그거 다 이제 차주들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잖아. 지금 미국도 이 대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Adjustable Rate Home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수정 가능한 그때그때 이 금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변동금리하고 똑같죠. 근데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리스키어. 더욱더 이제 위험을 키운다는 얘기인데 결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좋지는 않아요. 미국도. 그래가지고 이게 이 대부업체에서 뭐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까 집을 사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출 금리는 지금 변동금리의 어떤 위험성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금리의 어떤 압박감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6.07까지 지금 올라섰고, 농협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 자체가 지금 5.69에서 6.0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어마무시하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의 자금 이 줄기는 많이 지금 가늘어져 있다. 정책적으로도 지금 쪼여오고 있고, 자금도 쪼그라들고 있고, 대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지금 미국 국채 때문에 주담대 금리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오늘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했지만 시중은행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적으로 코픽스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변동금리부터 우리가 올려야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리 정부에서 또 뭐 국채은행에서 압박을 줘도 걔네들은 또 걔네들 사정이 있으니까 뭐 어쩌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도 지금 고쿠나이 겐세츠 결국 국내 건설 수주가 5%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민간 이제 대형 수주 자체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여기도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똑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시장을 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느냐? 그대로 우리가 답습합니다. 일본의 어떤 상황을. 6대 대형 건설사 매출 추이 보십시오. 3분기 실직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수주 감소. 그러니까 건설업 자체도 굉장히 지금 쪼그라들고 있고, 공급 자체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좀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수준이다. 뭐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부동산원이 0.20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를 줬는데 오늘 또 떨어졌네. 한 주 만에 이렇게 팍 바뀌어버리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슨 주식시장도 아니고. 근데 내려가는 이 추이는 확실하게 지금 현장 거래에서는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빨리 팔려고 나가려는 이 집주인들은 서두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 한 주 만에 다시 이제 축소가 됐고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지금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섰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더 떨어질 겁니다. 다음 주 되면. 보십시오. 강남구 뭐 10억 4천, 신현대 12차 9억 7천, 개포자이 8억 6천, 신현대 7억, 우성 1, 2, 3차 6억. 이렇게 급매로 나와서 팔려나가는 애들은 스스로 후려쳐야 됩니다. 가격을. 스스로를 디스를 해야 돼. 그래야지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원구 조금 이 서울 비강남권 3억 9천, 광진구 뭐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여기도 3억 9천, 송파구 3억 9천, 중랑구 3억 9천, 용산 센트럴파크 역시도 3억 8천. 좀 비슷하게 떨어져 나가는데 중랑구나 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4억 가까이 떨어지면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현장에서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표적으로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 되는, 이게 더 떨어져야 됩니다. 더 떨어져서 뭔가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잡혀간다라는 느낌적 느낌이 들어야지. 지금 코스피 시장도 좀 왔다리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무마를 할 수 있겠고, 그래야지만 좀 금융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뭔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5,000피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뭔가 한국 경제도 더 단단해질 가능성도 높고. 아무튼 간에 좀 잘 지켜보시면서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절벽 끝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쳐도 그냥 뚝 떨어질 만큼 어마무시한 지금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다 가려버렸잖아요. 베일에 다 가려가지고 그냥 오른다. 뭐 규제 다 실패했다. 그럼에도 이거 자체는 시장 자체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그런 어떤 전망이고요. 결국에 가서는 이 12월 달 추이를 좀 잘 지켜보시면서 그때 나오는 또 기회들 잡아 나가시면서 청량리 롯데캐슬 같은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무주택자들만 할 수 있는 곳들 좀 우회적으로 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아가시면서 차분하게 준비하신다면 좋은 기회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대내적인 이 여러 가지 변수들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국세청, 국토부 그리고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필터링들, 뭐 롯데캐슬, 청량리 롯데캐슬도 이런 어떤 현상 때문에 6년 전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무주택자들한테는 뭐 땡큐죠. 요런 이 무순위들이 5년 전, 6년 전 가격으로 나오면 상당히 그래도 메리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20억 넘는 아파트들은 내일부터 더 강화되는 이 필터링 속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뭐 곡소리 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전방위적인 어떤 규제의 압박들 상당히 이 고강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서 좀 잘 지켜보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